김종인 국민 라디오. 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여기는 고발뉴스 이한열 방송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용료 내란 얘기가 없어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예. 여기 괜찮습니다. 예. 네. 아주 좋아요. 네. 홍대의 저녁 보는 풍경도 좋고요. 네. 시간만 좀 앞당겨졌다면 우리가 난 4시쯤 방송한다면은 그렇죠. 낙조도 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곧 책이 나옵니다. 5월 중으로 책이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책 소개를 우선 좀 하고 시작을 할까요? 예. 이 책은 뭐냐면요. 이 방송사, 신문사, 언론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언론사의 뉴스를 접할 때 반드시 이걸 보고 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접해도 접해라.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행여나 맹신하게 된다. 있는 그대로 믿게 된다. 그러면 당신만 손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일종의 어떤 해독제 같은 거. 네네. 예, 구충제 같은, 구충제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책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그 민동기 국장과 제가 1월부터 틈나는 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렇죠. 이걸 또 텍스트로 풀어가지고 네. 이걸 다시 또 윤문을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번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노고 끝에 결국 책으로 나오게 됐는데 네. 이 책을 내면서 저희가 느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라 언론은 믿을 게 없구나. 그나마 믿을 수 있는 언론 정도가 이제 진보 대한 언론 네. 그 정도인데 네. 거기도 이 삼성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참 우리 언론들 이거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이거 말고는 소비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 미디어 수용자들은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언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 결국에는 정의로운 언론을 키우는 길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이런 거죠, 한마디로. 정의로운 언론을 키우는 길은 뭐냐면 우리가 삼성 없이도 생존할 수 있다. 삼성 없이도 우리 스스로 이런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언론인들한테 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지금 솔직히 한겨레나 경향이 삼성 눈치 보는 이유가 뭡니까? 광고를 받으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또 가끔가다가 삼성 빨아주는 기사, 대표적으로 갤럭시가 뭐 탁월하다, 이런 식의 속 보이고 소비자들이 비웃는 이런 기사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독자, 시청취자만 믿고 가자. 이거저거 눈치 볼 거 없이 네. 이 공정 보도만 할 수 있게끔 이 사람들에게 뒷받침이 되도록 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수용자분들이 믿음을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곳 고발뉴스에 후원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우리 국민TV 조합원분들, 또 조합원은 아닌데 방송 들으시는 분들,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유사시에 어떻게 쓰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큰 영향력이 없어 보이고 뭐 좋은 보도가 나와도 별로 그렇게 반향도 없고 그러는 것 같지요. 이게 이슈가 폭발하면요, 이거 없어서 아쉽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여러분 유사시에 항상 유사시에 대비해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저 어마어마한 군대
엄청난 국방비 예산 한 5%도 안 되죠? 아, 그럼요. 그래도 그 5% 안 된다는 게 얼마입니까? 그렇죠. 그럼 돈 들여가지고 국방 체계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유사시 대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언론 독립군 지금 대비시키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대했던 만큼 뭐 큰 결실이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조합을 탈퇴한다든지 행여 후원을 끊는다든지 이러는 거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나중에 유사시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네. 유사시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나 높습니까? 아, 그럼요. 예. 갑자기 아프시거나 대한민국의 국기라 할 수 있는 이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울 때 대한 언론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실 뭐 1년 전 지금 이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예. 수많은 언론 매체가 있었지만 예. 현장 상황이라든가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들은 예. 정말로 얼마 없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바로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하는 예. 유사시라는 겁니다. 예. 네. 이게 지금 계속 뭐 촬영하는 소리가 들어갔는데 바로 그 책 표지에 들어갈 사진을 그렇습니다. 찍습니다. 예. 저희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예. 지금 저희 두 명의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네. 뉴스박스 앞에 네. 이른바 저희 고발 뉴스 통통이 차거든요. 예. 중계차. 중계차 꼭대기에 올라가서 예. 굉장히 좀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사시 이럴 때 얼마나 이게 필요한지 여러분들은 그때 가서 땅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 또 조합원으로서 조합비 내주시고 또 가입 안 한 사람들 빨리 가입시키도록 또 독려도 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좀 대놓고 지금. 아니 이거는 지금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매우 이 나라 시국이 긴박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 언론 매우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박근혜 정권 들어서 2년 3년 겪으면서 이 종편의 폐해 거의 방사능과 같은 수준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안방에 들어와서 오염을 시키잖아요. 국민들의 인식과 사고체계와 시민의식을 말이죠. 네. 이런 방사능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천연 가스 같은 천연가스도 공해를 발생하나? 예. 뭐 여하간 그런 그 진보 대한 언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 많은 분들의 또 각성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실 뭐 제가 약간 부연해서 또 하나 덧붙이자면 예. 종편이요. 예. 정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예. 소리 소문 없이 예. 많은 분들의 시청 점유율을 예. 소리 소문 없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예. 대한 언론을 비롯한 이런 쪽에서도 예. 정말 매일 혹은 계속해서 네. 이 시청 혹은 청취자분들한테 네. 저희 콘텐츠를 계속해서 뭔가 이런 거를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정말 무섭더라고요. 선거가 없는 해. 뭐 오늘 재보선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네. 선거가 없는 해에 이렇게 진보 대한 언론들이 서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어려움들이 있는데 유사시를 항상 대비해야 된다는 점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탄압받고 있는 우리 해직 언론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이 지금 잘 살고 있는지 관심을 또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참 반가운 소식이 또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 뭐 반갑다기보다는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그렇죠. 예. 당연한 건데 네. 이게 마치 어마어마하게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반갑게 돼버리는 이런 사태가 지금. 아니 그나저나 우리 MBC의 안광한 사장님, 네. 또 김장겸 보도본부장님, 네. 권재홍 부사장님, 네. 이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전 이런 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뭐 그건 모르겠지만 네. 어찌 됐든 2012년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은 물론이고 예. 그 과정에서 해고됐던 언론인들 네. 파업도 정당했고 해고는 부당하다. 네. 이런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그런 판결인데. 예. 근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 봐요. 아니, 파업했으면, 잘못했으면, 그러면은 징계를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파업은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노동 3권에 예. 파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파업이 다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들이 말이죠. 불법 파업 이러니까 진짜 파업이 다 불법인 줄 알아. 이런 이 언어 농간 네. 여기에 휘말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임담협이 기본적으로 파업과 관련한 결정적인 변수가 되겠죠. 네. 근데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네. 몇 가지가 더 붙습니다. 자, 임단협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임금 인상해달라. 그렇죠. 이런 요구인데 또 근로조건이 또 하나의 요구가 되죠. 그렇죠. 임단협 근로조건 이건 뭐냐면은 근로조건은 이 회사에 이제 출근하는 사람으로서 근무하는 조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사측에다가 요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노조가. 네. 그래서 이제 임금 인상 요구를 한다든지 네. 뭐 근로 조건을 개선하도록 요구한다든지 이거 외에 파업을 하는 거는 불법으로 돼 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MBC가 그동안 MBC 노조를 상대로 문제 삼았던 게 뭐냐면은 아니 저 김재철 사장 물러나라 뭐 이런 식으로 뭐 방송 공정성 투쟁 이러는데 이게 근로 조건하고 그리고 임금 협상하고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 불법 파업한 거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말이죠. 언론사에서 근로 조건이 어떻게 방송 공정성과 무관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음. MBC 쪽에서 그렇게 논리를 펴는 거 예. 뭐 다 좋습니다. 네. 근데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공정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일종의 방송 종사자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의무입니다. 그렇죠. 그 의무는요. 예. 노측이건 사측이건 구분이 없어야 돼요. 예. 사측도 공정방송 의무를 항상 져야 됩니다. 예. 그게 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방송 공정성, 공정한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망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신망을 받으면 시청률이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광고주들이 이게 시청 많이 하는 방송에다가 이렇게 광고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에게 이익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죠. 언론이 상품이 뭡니까? 공정방송 아니에요. 공정보도고. 뉴스 프로그램, 예. 물론 드라마 예능도 포함되지만요. 예. 핵심은 뉴스 프로그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시사 프로그램. 예. 공정해야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근로조건과 연관되는 것이고, 네. 공정성이 침해받는다라고 판단이 돼서 MBC에 이건 사원이 걸린 문제다라고 네. 판단해서 이 사람들이 파업한 거는 당연히 이 근로조건에 해당한 합법적인 파업이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원이 연거푸 2번에 걸쳐서 인정해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느냐 이게 남아있긴 합니다. 뭐 틀림없이 MBC 사측은 상고하지 않겠어요?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게 지금 오늘 이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네.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많죠. 네. 근데 뭐 물론 여기는 민사법원이긴 합니다만 네네. 대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 또 이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KTX 여승무원분들 있잖아요. 네. 실은 KTX 자회사에 이렇게 채용이 됐는데 네.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 직원으로 해주겠다. 그렇죠. 네. 이래놓고는 지금 우리를 이렇게 자회사로 밀어냈는데 이거 안 된다. 네. 비정규직도 좋으니 KTX 코레일 본사로 넣어달라. 이런 투쟁을 벌였단 말이죠. 그렇죠. 1심, 2심에서 이겼습니다. 네. 근데 대법원 가서 뒤집혔어요. 완전히 뒤집혔죠. 뒤집혔고요. 네. 1심, 2심 과정에서 받았던 그런 급여 다 토해내라. 토해내. 야, 기가 막힌 거지.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대법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네. 내가 오늘 1심, 2심에서 이렇게 퍼펙트한 그 승리를 도출한 MBC 노조 경의를 표하고 네.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근데 MBC는 정말 그 지각 있는 언론사라면은 네. 이쯤 되면은 이게 다시 다 복직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예. 근데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뭐 이런 뭐 명시적인 어떤 입장 같은 게 방송을 하기 전까지는 뭐 예. 전혀 지금 나오지 않았고요. 네.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겠죠. 예.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봤을 때.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MBC의 공정성과 관련해 또 다른 의문점을 갖게 만드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게요. 네. 원래 이렇게 특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민실이가 예. 좀 최근에 이 민실이 보고서를 봤을 때 예. 이례적인 것 같아요. 특정 프로그램을 딱 집어가지고 예. 이건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한 거는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새 위원장이 조능희 PD죠. 조능희 PD. 그렇습니다. PD 수첩. 2008년 미국 광우병 파문 때, 광우병 쇠고기 파문 때, 예. 그 PD 수첩 예. 담당 PD 제작진 가운데 한 명이었죠. 예. 조능희 PD가 노조위원장이 된 이후로 네. 달라진 풍경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MBC 특정 프로그램 어떤 프로그램을 문제 삼은 겁니까? 저도 지나가면서 한번 봐서 예. 이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슈를 말한다. 이슈를 말한다. 이런 프로도 있었군요. 예, 예. 이런 프로가 있더라고요. 진행자가 누구예요? 저도 이 민실이 보고서를 보고 알았는데 네. 왕상한 교수님입니다. 예전에 방송 같이 했잖아요. 우리가 존경하는 그렇습니다. 왕상한 교수님이시네요. 네네네. 아니 그 KBS 심야 토론. 네네. 그거 하시다가 그때 갑자기 또 갑자기 교체가 됐어요. 교체가 되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안타까웠었는데. 네네. 예. 근데 MBC TV 프로그램을 하나 맡으셨군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다행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요. 근데 안타깝게도 예. 지금 이슈를 말한다라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예. 이거는 정부 여당 측 인사만이 주로 출연하는 오호. 일방적인 홍보의장이 되고 있다. 예. 이런 비판을 제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MBC 이슈를 말한다 해서 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만 연거푸 출연을 시킨다. 그쪽 사람들만 출연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만 안 있겠죠. 가만 안 있는 걸 떠나서요. 네.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상식적인 판단을 해봤을 때. 그 KBS의 다큐멘터리 갖고 그 시비를 걸었던 거는 네. 그게 다 진보 좌파적 이 메시지만 전한다. 이렇게 사람들한테 인식돼 있잖아요. 진보 좌파. 네. 아니 그런데 그 다큐를 제가 봤어요. 네네. 이 얘기 저 얘기 다 다뤄요. 그렇죠. 균형 있게. 진보 그런데 좌파. 근데 그 내용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네. 이게 심의 대상에 올라가지고 굉장히 그 제작진들이 고초를 겪었는데요. 네. 뿌리 깊은 미래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국전쟁 발발과 서울 수복 후의 부역자 처벌, 미군의 흥남 철수 이 사실을 다룬 것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을 수복했을 때 북한 쪽에 붙었던 인간들 그때 처벌을 할 당시 상황들 소개하면서 네. 말하자면은 우파 진영에게 상당히 좀 불리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갖고 이제 시비를 걸었고 그렇게 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제 징계를 한 거죠. 네. 예. 이건 좀 무지한 심의죠. 예를 들어 여기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자기들이 지어낸 일방적 의견을 다뤘다. 네. 그런 게 아니라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한 것뿐인데 이게 네.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 뿌리 깊은 미래라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 내용 저 내용 다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것만 보면 이거는 보수 우파에게 상당히 이로울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보게 되면은 사안별로 에피소드별로 다 다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부분만 문제 삼아가지고 트집 잡는 거 이거는 불공정합니다. 자, 그런데 MBC 이슈를 말한다를 보게 되면은 이게 출연자들이 다 그 정부 여당 쪽 사람들이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당 쪽도 부르고 여당 쪽도 부르고 이런 차원이라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건 뭐 일방적으로 이쪽 사람들만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민실이 보고서를 요약 정리한 예. 기자협회보 기사를 보면은요. 예. 일단 포맷은 괜찮습니다. 왕상한 서강대 교수가 MC예요. 예. 그리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정 패널입니다. 고정 패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자 MC가 있고 네. 왕 교수께서 MC를 보고
여야 이렇게 고정 패널 요 형식은 괜찮죠. 고정 출연자들은 뭐 그런 대로 균형을 맞춘 것 맞췄습니다. 같습니다. 우리 왕상한 교수님은 뭐 어디 당적을 갖고 계신 그렇죠. 분은 아니니까 상당히 괜찮은 포맷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예. 이제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가 문제를 삼는 예. 그런 부분은 초대 손님 게스트예요. 게스트. 게스트. 오. 12명이 예. 지금까지 12명 나왔는데. 네, 12명이 13회 등장했는데 네. 정부 여당 쪽이 네. 10회. 아. 그러니까 야당 쪽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음. 유일했다고 아. 민실이 보고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근데 예. 이거는 좀 조금 상식적인 선에서 그래도 봐도 나오긴 나왔네. 아주 안 나온 줄 알았더니. 아니 예. 근데 한 명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명. 근데 일단 예. 민실이 보고서에서도 지적한 내용이지만 아무리 정부 정책을 검증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검증한다 하더라도 예. 이렇게 게스트가 네.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요. 예. 아무리 균형을 맞추려 한다 하더라도 논란이 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거는. 네,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죠. 이슈를 말한다 아닙니까? 정부 정책을 토론한다. 뭐 이런 제목이면은 정부 인사들만 주로 나와도 뭐 네.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네. 이슈라는 거는 뭐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으로 뭐 시간 때문에 혹은 뭐 여건 때문에 그렇다면은 첫 주는 A쪽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다음 주에는 B쪽 얘기하는 사람 이렇게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은 프레임을 나눠가지고 1부에는 A, 2부에는 B 이렇게 불러가지고 운용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중계차를 2대 보내가지고 네. 그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네. 뭐 팝업 창으로 해가지고 이쪽 이야기 듣고 저쪽 이야기 듣고 네. 이런 식으로 토론 방식으로 가도 될 텐데 또 그 정도 섭외력은 충분히 뒷받침되는 MBC인데 저도 이제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아니 굳이 여야 균형도 맞출 필요 없고요. 예. 어차피 이슈를 말한다라는 그런 제목의 특성상 예. 이슈를 다룰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이슈를 다룬다는 거는 결국엔 네. 여론을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론을 듣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꼭 정치인을 부를 필요는 없어요. 예. 뭐 시민사회단체도 부를 수 있고요. 네. 뭐 교수도 부를 수 있고요. 예. 아니 일반 시민도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시사평론가도 부를 수 있고. 예. 근데 민실 보고서 지적처럼 시민사회 여론은 완전히 배제됐다. 예. 이렇게 지적을 할 정도니까 예. 좀 게스트의 어떤 형평성에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인 홍보의 장이 되고 있다. 사실 이슈를 다룸에 있어서요. 이게 진짜 그 크로스 체킹이라는 말 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 국가 운영 원리에도 도입이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은 한쪽만 봅니다. 그렇죠. 하고자 하는 방향만 보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제대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다른 쪽의 시각, 특히 비판 세력의 입장 이런 것들은 들어야 되거든요. 네네. 공론회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 역할을 하라고 언론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정부 정책, 그 여당의 어떤 그런 입장 이런 것만 다루는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또 정부와 여당은 충분한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도 언론 지형을 보더라도 지금 정부 여당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일단 운동장이 네. 정부 쪽에 상당히 기울어져 지금 있죠.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는 양상인데 네. 뭐 종편도 그렇고요. 이미 뭐 언론사들 보도를 통해 충분히 정부 여당의 입장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고 뭐 틈만 나면 중계 방송하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뭔 네네. 얘기만 하면은 뭐 생중계하기도 하고 말이죠. 네. 무슨 경찰의 날 졸업식 이런 거 중계 방송하고 말이죠. 그렇죠. 네. 거기 나오는 얘기들이 뭐 뻔한 얘기들 아닙니까? 다 써주는 거 읽는 거고. 그렇죠. 그걸 중계 방송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나중에 뭐 궁금한 사람들 가서 청와대 홈페이지 가서 듣든지. 저같이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그 속마음 연설 이렇게 편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거 듣지. 네.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네. 굳이 그걸 또 중계 방송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그만큼 정부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고 네. 뭐 또 청와대 입장이 중요하니까 중계 방송하는 거겠죠. 그만큼 이렇게 발언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묻혀버린 야당의 목소리 네.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좀 더 많이 조명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진정한 균형입니다. 하여간 이렇게 야당 쪽의 발언권을 이렇게
제약을 두지 말고 네. 과감하게 문호를 열어야 언론이고 그래야 또 정부가 우리가 이걸 놓쳤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또 반영하게 되면은 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위기 지수 이런 것들은 감소될 거라고 좀 봐요. 사실은 제 생각은 이런 방송사 시사 프로그램이나 뭐 시사 토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프로그램은 예. 어떤 발언권이 조금 없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뭐 정부는 발언권이 너무 많고요. 네. 여당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저는 야당도 네. 발언권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여당에 비해서 좀 적을 뿐이죠. 아. 근데 그런 발언권조차도 가지기 쉽지 않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문호가 개방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이슈를 말한다 이런 제가 지금 또 이 왕상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김용민 PD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예전에 같이 한번 방송을 했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또 아시는 분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도마에 오른다는 거.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요. 네. 예. 네, 그래서 너무 제가 또 가슴이 기사를 가슴이 아파가지고 네. 알아놓을 것 같아. 위경련인 것 같아. 대통령. 이게 제가 아는 또 분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또 도마에 오르니까 제가 기사를 또 자세히 뜯어봤거든. 예.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더군요. 예. 기자협회보 기사입니다. 네네. 예. 이슈를 말한다 개편과 지난해 KBS 심야 토론을 진행했던 왕상한 MC를 영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의문을 제기한 쪽은 바로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그렇죠.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네네. 예. MBC 노조에서 이제 문제 제기한 건데 이 왕상한 MC를 영입한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민실이 보고서는 왕상한 MC는 공정성 문제로 KBS 심의실로부터 7차례 이상 지적을 받았고 논란 속에 지난해 12월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KBS에서 하차하자마자 MBC 경영진은 왕상한 MC를 영입했다. 그를 섭외하고자 회사 최고위층에서 프로그램을 개편하고 고액의 출연료를 줬다는 믿기 힘든 말이 돌았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군요. 네. 그래도 왕 교수님이 참 다행인 게 KBS 이 심야 토론에서 이렇게 교체가 되시고 나서 네. 상실감에 시달리시는 거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이렇게 또 MBC에서 바로 기용을 했군요. 사실은 그 심야 토론은 KBS의 간판 토론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렇죠. 뭐 제가 기억하기로 저 중학교 때부터 있었던 프로그램인데요. 그럼요. 뭐. 예. 근데 간판 토론 프로그램인데 예. 이게 바뀔 때 보통 그런 간판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바뀌거나 이러면은 예. 굉장히 홍보를 좀 세게 합니다. 그렇죠. 새로운 진행자를 알리고 그러는데 네. 저 소리 소문 없이. 근데 그렇게 기억이 좀 홍보를 뭐 세게 한다거나 이런 게 없이 갑자기 이게 스리슬쩍 바뀐 어떤 그런 기억이 있는데 민실이 보고서를 보고 조금 이런 맥락이 있었구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MBC의 이슈를 말한다. 예, 이슈를 말할 때는 여기저기 다양한 목소리들을 담는 게 네네. 공정 프로그램의 첩경입니다. 저는 솔직히 통합진보당 해산 네. 관련한 헌법재판소 재판이 있을 때 네.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방송에 나오는 걸 보질 못했어요. 그렇죠. 사실 거의 터부시대다 한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한쪽 당사자고 그분들이 또 지금 현재 국회 의석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공당이고 네. 또 이분들이 또 세금도 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본인들은 자기는 정부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그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면은 네. 이분들의 말이 옳은지 그런지 시청취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왕상한 교수님의 이슈를 말한다 이런 데서 한번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생기기 전에 이제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또 이렇게 이슈 그러니까 섭외 게스트 편향을 얘기를 하면 네. 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이를테면 예를 든 겁니다. 네. 국민 TV, 예. 라디오 뭐 이렇게 시사 프로그램 패널들이 네. 거의 대부분 야당이나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였죠. 예. 근데 그건 맥락이 다릅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예. 거기는 섭외를 하잖아. 예. 섭외를 시도를 하는데 네. 그쪽에서 출연을 안 하잖아요. 출연을 안 해요. 진짜 그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국민 라디오의 여러 시사 프로그램 제작을 했는데, 네. 뭐 제가 직접 하면은 좀 아예 터부시할 것 같아서, 네. 우리 딴 PD가 이제 연락을 해도요. 주로 어떤 이유를 이렇게 되나요? 아예, 공비가 전화한 걸로 인식이 있어서, 접근조차 안 되는 거예요. 아, 국민 TV를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응해준 분이 지금까지 여권 인사로는 한 3분 됐습니다. 한 분이 이제 3명이나 됐군요. 변희재 씨가 한번 인터뷰 응해줬었고, 그리고 변희재 씨가 또 여권 인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렇죠. 무소속으로 나온 사람이니까. 네네네. 그리고 김성태 의원이 한번 응해줬었고, 근데 예, 김성태 의원도 우리 이제 PD가 네. 김성태 의원 보좌관하고 친해서 아. 이렇게 해서 된 거고. 네. 그 또 한 명이 바로 이노근 의원입니다. 아이고. 이노근 의원. 근데 이노근 의원 보니까 뭘 모르고 출연하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설마. 어쨌든 고마웠습니다. 예. 매우 고마웠어요. 아니, 예. 김용희 PD가 여기 있는 거 예. 정말 몰라요? 하여튼 뭐 저는 그에 대해서 네. 하여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아.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항상 좀 마음속에 뒀던 생각이 뭐냐면은 네. 이게 국민 TV가 언젠가는 언론이 돼야 하는데. 그렇죠. 지금도 언론이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입장을 굴절없이 있는 그대로 공정하게 보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설령 국민 TV가 비판하는 쪽에서라도 인식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네. 이건 김용민이가 여기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게 터부시 된다면은 이게 과연 국민 TV에게 도움이 될 일인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평소에.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우리, 그래도 하여튼 응해주셨던 김성태 의원, 이노근 의원께 아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노근 의원. 이노근 의원 제가 뭐 수시로 페이북에서 이렇게 비아냥도 되고 그렇지만 응해줬다고 그러니까, 고맙더라고. 진짜 고맙더라고. 굉장히 의외입니다. 그렇죠. 네. 몰라서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 TV에 나오고, 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웬만하면은 이제 다 출연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네. 이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국민 TV 화면에서 네. 난상 토론도 벌이고, 네. 정책 갖고 토론하고,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날이 빨리 와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채널 이미지 개선도 필요한 시점이고요. 근데 MBC면은 나가잖아요, 웬만하면은. 아유, MBC가 부르면 어지간한 게스트는 나갑니다. 제가 소송을 당했지만 MBC에서 저를 불러주시면 저 나갑니다. 혹시 뭐 비공식적으로라도 아니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금 저희에게 뭐 이렇게 민사로 해가지고 얼마를 토해내라 뭐 이러고 지금 있잖아요. 네. 제가 그 민사 액수만큼 공짜로 출연해드리겠습니다. 출연료. 예. 그러니까 출연기에만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참, 예. 네. 예. 농담이야, 농담. 예. 그것도 진담으로 또 받아들이시면 곤란하고. 네. 예. 그래요. 이슈를 말한다. 그 진짜 통합진보당 그때. 네. 발언권을 얻지를 못하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그냥 속절없이 어느 날 갑자기 당이 문 닫아 버렸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이게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공론의 장이 과연 건강한가? 이 근본적인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저도 그 얘기를 좀 덧붙여서 하고 싶은 게 예. 이를테면 구통합진보당 사태가 불거졌을 때요. 예. 김재현 의원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시사 프로그램 예. 뉴스 JTBC 뉴스에서 그렇죠. 그 인터뷰를 했다고 징계를 먹었어. 징계를 내리고 또 저 박창신 신부. 맞습니다. 그분은 CBS하고 인터뷰했다가 네. 또 징계를 먹었어요. 인터뷰를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홍보해주는 게 아니라 핵심 당사자들이에요. 예.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해서 그런 걸 했고 예. 얘기를 듣는 거는 시사 프로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게 진짜 이슈를 말하는 거죠. 그 인터뷰라든가 이런 걸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듣고 예. 판단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구란지 진실인지를 거기서 감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좀 그렇고요. 예, 저는 이런 새누리당 정권의 태도가 이미 2007년부터 짐작이 됐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네. 그때 MBC 라디오의 시선집중 손석희입니다. 네네. 손석희의 시선집중이었나? 하여간 그 프로그램에 에리카 김이 나왔습니다. 그때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에서 네. MBC, 우리 정권 잡으면
하여간 재미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사인을 보냈다는 거예요. 한나라당이 MBC에다가 예, 그건 진짜 뭐 처운이없는 그런 이 협박 아닙니까? 아니 사실 그때 당시 에리카 김 인터뷰 시도는 거의 모든 언론사나 기자들이 예. 시도해 봤을 법한 그런 사안 아닙니까? 그렇죠. 그 다이렉트로 주진우가 그냥 여권만 갖고 미국 가서 그렇죠. 이렇게 인터뷰를 성사를 했는데 네.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요. 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또 MBC는 또 MBC 나름대로 이렇게 인터뷰를 성사시켰는데 네. 이 대선 앞두고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한 그런 증언을 할 확률이 높은 에리카 김을 연결했다. MBC가 이거는 분명히 우리를 물먹이려는 뜻이다. 정권 바뀌면 봐라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에리카 김도 이슈의 인물입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그 사람 목소리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또 반대로 MB 쪽, 뭐 MB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MB 측 변호인이 나와가지고 또 거기에 대응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언론을 모두 다 열어줬는데 에리카 김하고 인터뷰했다고 이건 MBC가 야당 편에 선 거다. 이런 식으로 단정하는 거는 이거야말로 진짜 새누리당의 언론관이 어떤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참. 네. 그래서 뭐 이런 인터뷰 한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이런 태도, 예, 이런 태도와 맞물려서 요즘 MBC가 여당 정부 인사들만 이렇게 주로 불러서 이슈를 말하게 하는 거, 이거 여러 가지로 답답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송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MBC 이야기를 무려 35분 동안 했습니다.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뭐, 네. 정말로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의 어떤 게스트 섭외라든가 이런 식 토론 프로그램에서 조금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MBC는요 빨리 이 해고 무효로 법원에서 판결난 내용들 이젠 좀 수용을 하고. 네네. 박근혜 정권이 뭐 가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보니까 프레시안에 아주 재밌는 기사가 떴더만요. 어떤 기사입니까?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이 프레시안하고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그 멘탈을 분석한 거예요. 그래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멘탈이 한마디로 말해서 네. 연산군하고 똑같다. 연산군? 연산군. 네. 이 연산군도 자기 어머니가 죽었잖아요. 네. 아주 비탄하게 살해당하다시피 한 건데 네. 이런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지. 트라우마.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마구 의심하고. 그래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하기 싫어하고 있다. 대통령하기 싫어한다. 그냥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박근혜 하면은 표가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추대해가지고 결국 그 자리까지 갔는데 네. 지금 대통령하기 싫어한다. 이런 분석을 내놨더라고요. 자, 이런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늘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했다. 몰리고 몰려서야 한마디 툭! 그것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게 다였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할 참모들을 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꼭꼭 감싸 안았다. 이해가 안 되니 각종 음모론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프레시안 기사가 이어지는데 네. 이런 궁금증을 갖고 김태형 소장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연산군과 유사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으며 그의 심리 상태가 대통령을 하기 싫어하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7시간 동안 사라진 것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뭐 그때 뭐 온갖 그 억측 루머가 나돌았는데 그거 다 개뻥이고 다른 일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일단 상황을 피하고 본 거란 거예요. 사건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고 감당 못할 정도로 컸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일 처리를 측근에게 맡긴 다음에 7시간 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 있다. 멘탈 붕괴일 수 있었다. 그렇다는 거죠. 왜냐하면 선거를 앞둔 시점 아닙니까? 근데 이런 그렇죠. 당시 메가톤급 사건이 발생하면은 그나마 자기를 유지해 왔던 것이 뭡니까? 선거의 여왕 그 이미지 아니었어요?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세월호로 해가지고 선거가 망쳐지게 되면은 자기 이후에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네들이 개무시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분하고 모든 내용이 다 일치하진 않지만 전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을 무서워합니다. 레임덕이 본격화되는 순간 자기는 무너진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지금 이 국면도 상당히 위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뭐예요?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앞으로 소통 열심히 하면서 CCBB 잘 가리고요. 제가 조사 대상이면 성실히 조사받겠습니다. 그리고 인적 청산 혁신 제대로 해서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이러지 않고 바로 유체이탈 화법. 네. 아니 왜 성완종은 이렇게 노무현 정권 때 왜 사면을 해가지고 이 난리를 피우느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노무현이 사면 안 했으면은 성완종이 새누리당 의원이 될 일도 없고 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의 재보선 3천만 원 지원 했을 리 없을 것이고 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 여러 측근들에게 13억을 갖다 바치고 네. 그런 일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말이 된 얘기야 이거? 노무현이 태어난 게 죄지. 성완종을 그렇게 사면시킨 노무현이 태어난 게 죄지. 아니 엄밀하게 놓고 보면 네. 지금 형식적으로만 봐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 상황입니다. 예. 왜냐? 국무총리가 지금 없습니다. 공석.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아파요. 그렇죠. 이게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습니까? 아픈데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녀요. 뭐라고 그랬지? 청와대가 실시간 브리핑을 해요. 네. 대통령 아프다고. 어디가 아프시다고. 네. 이런 멘붕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좀 이상해요. 예. 제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예. 너무 지금 예. 보수 진영의 어법대로 하면 예. 안보 의식이 없어요 지금. 그렇지. 대통령이 아프다는 거 이렇게 동네방네 소문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아프니까 야 아픈 사람한테 모질게 하지 마라. 나 할 말 없다. 그냥 귀찮은 이슈에 대해서 나에 대해 뭘 논평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거나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나한테 시비를 걸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닌가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청와대는 제법 있더군요. 예, 받아들이는 분들이 제법 있었는데 이튿날 청와대 홍보수석 시켜가지고 왜 성완종을 특별 사면했는지 요거 제대로 캐야 한다. 이런 뒤통수를 날렸단 말이죠. 네. 그 청와대 홍보수석이 누구예요? 김성우라고 하던데. 김성우. SBS. 네. 보도국장까지 하셨죠. 아니 그렇게 언론인으로서는 정말 영예의 자리까지 올라간 분이 그걸 거기서 그런 거나 읽으려고 청와대에 들어갔나요? 난 창피해가지고 각하 나 이거 못 읽겠습니다. 나 사표 낼래요. 이러고 그럴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사실 뭐 저희 종친이긴 한데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예. KBS 기자로서는 뭐 찬반 양론이 있습니다만 예. 뭐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캐릭터가 그리고 커리어 이걸 가지신 분이 예. 청와대 들어가시더니 예. 사실 뭐 저기 김용윤 PD나 저나 이 대독하는 수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왜 이렇게 좀 책임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언론인들이 예. 청와대에만 가면 저렇게 지금 대동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나 예. 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게 이제 언론인들의 그 꿈이 네.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언론인은 징검다리고 나중에 높은 자리로 가는 게 제 꿈이에요. 이런다. 네. 이런 인간들은 언론계 들어오면 안 되지. 근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이렇게 끝까지 언론인으로 뭔가 남아서 이걸 하는 게 그게 언론계 풍토나 문화상 어려운 건지. 우리가 보자고요. 네. 나이 들어서 언론인 뭡니까? 정년 은퇴밖에 없어. 이게 보직이라든가 이런 주요 간부직을 맡지 않으면 예. 내부에서도 좀 네. 시체말로 예. 개털러 보죠. 예. 그런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예. 월터 크롱카이트 같이 네네네. 그저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도 이렇게 앵커를 하는 그 나이든 연장자 네. 이런 언론인들 그 경륜을 이렇게 인정받고 사회적인 존경도 받고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 언론계가 그분들의 어떤
언론을 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고 있느냐? 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나이 들면은 바로 뒷방 노인에 취급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대로 끝나긴 그러니 이 생계형 이 정계 진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거죠. 아니 13년 동안 메인 뉴스 앵커를 한 분이 뭐가 쉽다고 강원도지사 한다고 나갔는지, 그것도 게다가 자기를 사장에서 자른 그 정권 여당에게 붙어가지고, 이게 바로 이 나라 언론인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톱이라 할 수 있는 그런 방송사 출신 인사가 하는 행보를 보면은 바로 이 나라 언론인들의 그 멘탈리티는 어떻고, 그런 멘탈리티를 형성하게 만든 이런 언론 시장의 구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엄기영 전 MBC 사장은 네. 좀 뭐 호불호를 떠나서요. 예.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경우라고 안타까워요.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참 그런 식으로 이 나라 언론인들 보면은 노후가 네. 불안정하니까 그 내가 또 이만큼 또 쌓아왔던 그런 경력, 이거를 어떻게 일종의 어떤 자산으로 삼아서 그렇죠, 그렇죠. 새롭게 인생 이모작을 할 일은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결국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KBS 출신 언론인들 중 상당수가 보면은 라디오 진행을 한다든지 은퇴한 다음에 네. 퇴임한 다음에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식의 장관 예우를 받는 거예요. 약간 좀 씁쓸하네요. 씁쓸하죠.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에 속한 저널리스트의 그런 운명은 이게 좀 비참하다. 그러니까 저는 개별 언론인들이 하나의 상품성 있는 브랜드가 있는 저널리스트로 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네. 이상호처럼. 그렇죠. 이상호가 MBC의 이상호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요즘은 MBC가 또 어떻게 해직시키기도 했지만은 네. MBC의 이상호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 저널리스트 이상호, 독립된 브랜드의 그 이상호, 이런 느낌이 있듯이 언론인들이 그렇게 개별 브랜드로 설 수 있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정년 은퇴한다? 팟캐스트를 하더라도 네.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죠? 예, 이제 어떤 조직에 속한 언론인의 그런 브랜드보다는 개별 저널리스트의 어떤 역량, 이런 것들이 사회적 평가를 받는 이런 구조가 된다면 이런 정치권의 문 두드리고 말이죠. 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게요. 예. 안타깝네요. 2015년에 김용민이가 총선 출마할 거냐? 할 필요가 없지. 왜? 2012년에 김용민은 내가 국회의원 되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 없진 않았어요. 예.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언론인으로서 이만큼 수십 년 동안 봉사해 왔기 때문에 네. 그것도 나름대로 봉사라고 생각해요. 대체로 정계 진출한 언론인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언론인으로서 이제 살아오면서 두루두루 또 세상에 대한 그 견문도 있고, 그러니까 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자체가 스스로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뭐 비단 뭐 어떤 언론사에 속한 그런 언론인들뿐만 아니라, 네. 지금 방송사에서 이렇게 뭐 진행하는 분들이 있죠. 네네. 뭐 누구를 특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이런 명성으로 뭐 정치권에서 공천 한번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은 바로 그 새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진짜 네. 방송을 어떤 그런 매개체, 도구로 활용하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지. 그런 메커니즘이 또 있으니까 이런 진보 인사들을 출연 안 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맥락도 있어요. 강용석 씨를 자꾸 이렇게 출연시키는 거는 강용석 씨를 도와주는 거 아닌가요? 강용석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심심하면 한 번씩 자기는 정치할 뜻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대통령까지 얘기하더만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뭐 농담이든 뭐 어쨌든 간에 정치를 완전히 끊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미디어에 자꾸 노출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치 완전히 끊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연락 한번 주셔야지. 지난번에 우리 정영진이가 네네네. 교통방송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대요. 불렀어요? 먼저 나와달라고. 네. 고정으로.
고정으로. 네, 근데 정영진이가 일이 너무 많아 요즘에. 뭐 섭외가 물밀듯 들어온다고. 네. 마스크 되지, 목소리 좋지, 또 그렇죠. 머리가 또 박식하고 또 진행감도 있지. 네. 이게 너무 스케줄이 빡빡해서 이걸 어떻게 사양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김용민하고 자기를 동시에 출연시키지 않으면 자기는 안 나간다. 진짜?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나 감동했지. 또 5분 있다 머리를 돌려보니까 이게 안 나가려고 하는구나. 이게 거절하려고 나를 갖다가 이용을 하는구만. 이게 무슨 내가 이용 수단이야? 뭐 이 생각이 막 들던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그 교통방송 어지간하면 좀 해주지 그걸. 네. 서울교통방송이야 그것도. 섭섭하대. 좀 섭섭해 할 만한데요. 내가 무슨 고성국 박사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나가는 것도 아니고. 물론 제가 뭐 연락받은 바 없습니다. 정영진이가 제 이름을 거론해서 하는 얘기인데. 네. 예, 농담처럼 얘기한 것이고요. 네. 예. 자, 우리 미디어 토크가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국민 TV 라디오가 시작하고 지금껏 정확하게 100 몇 회인가요? 104회인가 5회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로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마무리하나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2시간 걸렸어요. 이게 서울에서 광주보다도 더 멀어. 여기. 이게 참 서울하고 수도권은 교통이 안 좋습니다 정말. 서울역에서 광주 송정역까지 2시간대라고 하는데. KTX 타고 가면 쑥 가는데. 네, 이게 참 멀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제 저희가 이 미디어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날마다 이야기하는 대상은 똑같고 문제 삼는 이슈도 똑같고. 네네. 그래서 좀 뭔가 혁신적인 그런 언론 모니터링의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네. 내용적인 것도 그렇고 포맷도 그렇고 그때까지 좀 잠시 저희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토크는 이 시간을 끝으로 해서 인사를 드리고 다만 이제 민동기 김용민은 살아있는 한 목숨을 부지하는 한 다음에 꼭 다시 나타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 테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책 광고 또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책 제목 아직 안 정해졌죠?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이번 주 내로 저 출판사 쪽에 김용민 PD하고 제가 좀 논의를 해서 몇 가지 안을 좀 해가지고 던져줘야 됩니다. 네, 저희가 돈이 많이 없습니다. 무슨 돈이 필요하냐면 생활비 이런 게 아니라 소송입니다. 소송. MBC를 상대로 지금 소송이 지금 민국장은 몇 개예요? 형사 하나, 민사 하나, 그렇죠. 그리고 또 형사 하나. 민사는 지금 미디어 협동조합이 변호사 비용을 대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형사 2건 이게 걸려 있고요. 저는 이제 형사 1건이 되겠죠. 이게 지금 걸려 있는데 만약에 기소가 된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또 변호사 비용 돼야 됩니다. 또 1심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2심 대법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저희로서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책 좀 많이 사주시라고. 이제 저희가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홍보할 루트가 없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왔을 때 좀 많이 사주시고 관심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찌됐든 시즌 1이 이렇게 마감된다고 하니 섭섭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민국장하고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른 내용으로 또 이제 호흡을 맞출 기회는 있겠지만은 미디어 토크란 이름으로는 이 시간을 이제 끝으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정비된 모습으로 다음에 또 발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창조 미디어 토크 이런 거 어떨까? 그러면서 정부한테 협찬도 받는 거야. 창조 미디어 토크 이런 걸로. 창조 자원 미디어 토크. 창조 자원 미디어 토크. 미래 창조. 미래 창조 미디어 토크 이런 거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미디어 토크로는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